와, 요즘 글로벌 시장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정치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 주식 시장은 파랗게 질리고 유가는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 자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명쾌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뉴스 하나가 어떻게 나비효과처럼 번져서 전 세계 자산 가격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지 지금부터 그 모든 일의 시작점으로 같이 가보시죠.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가볼게요. 먼저 지정학적 충격파가 어디서 왔는지, 그로 인해 시장이 어떻게 둘로 갈라졌는지, 그리고 원자재 시장의 움직임까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엔 이번 주에 뭘 봐야 할지, 그리고 오늘 내용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하죠.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 그 진원지, 정치적 방아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연합뉴스에 뜬 이 헤드라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 석유에 대해 한마디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찬물이 확 끼얹어진 거죠. 순식간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았습니다. 시장은 이걸 그냥 말로만 듣지 않았어요. 이거 진짜 분쟁으로 번지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뭐랄까 거대한 쓰나미처럼 순식간에 불확실성이라는 파도가 돼서 아시아 시장 전체를 덮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5%. 와, 한국 코스피가 장중에 무려 5%나 폭락하면서 정말 중요한 지지선인 5,200선까지 위협받았어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느낀 그 공포의 무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요. 이 충격이 전 세계에 똑같이 퍼진 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글로벌 시장을 딱 둘로 쪼개놨습니다. 지역별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갈라졌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 화면을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 아시아 쪽은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한국 증시 다 급락했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외국인들이 무려 2조 원이나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유럽이랑 중국은 오히려 빨간불입니다. 독일, 홍콩 증시 다 올랐고 심지어 방산주나 자원주는 더 강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 거죠. 그럼 미국 시장은 어땠을까요? 아시아를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유럽을 따라갔을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니었다입니다. 한마디로 완전 혼돈 그 자체였어요. 이 표를 좀 보세요. 부동산, 에너지는 막 오르는데 생활 필수품, 유틸리티는 또 떨어지고 시장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미국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딱 보여주는 차트네요. 부동산이 무려 7% 넘게 급등했고요. 반대로 유틸리티는 1.7%나 빠졌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극과 극이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인플레이션 공포입니다. 유가가 오르니까 물가 엄청 오르겠다 싶어서 금리 변동에 취약한 유틸리티 같은 건 던져버리고 인플레이션에 좋은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실물 자산, 즉 부동산으로 돈이 확 쏠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식시장 얘기였죠.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은 통화, 원자재,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도 아주 의미심장한 흔적을 남겼거든요. 100달러, 드디어 국제 유가가 100달러 선을 뚫어버렸습니다. WTI 가격이 배럴당 103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건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지정학적 공포가 이러다 석유 공급 막히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로 곧장 이뤄진 거죠. 원인과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 4.416%, 이건 시장이 울리는 위험경보 같은 겁니다. 미국 10년물 구체금리가 4.4%를 넘었다는 건데요. 이게 쉽게 말해 무슨 뜻이냐면 투자자들이 세상이 더 위험해졌으니까 돈 빌려주려면 이자 더 줘 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대출금리의 기준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환율 시장에서는 조금 의외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아시아 시장이 불안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원화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45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건 달러 자체의 힘도 살짝 빠졌다는 신호고요. 결국 글로벌 자금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오늘 일어난 일들을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앞으로를 봐야겠죠? 과연 시장의 다음 방향키는 누가 쥐고 있을까요? 이번 주에 우리가 꼭 챙겨봐야 할 것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와, 이번 주는 정말 숨들일 틈이 없겠네요. 화요일에는 중국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나오고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이 쏟아집니다. 이 데이터들 결과에 따라서 지금의 이 충격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일지 아니면 거대한 태풍의 시작일지가 결정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딱 기억하기 쉽게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핵심 요약입니다. 첫째,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중동 뉴스는 유가와 직결되니까 에너지나 인프라 관련주들을 눈여겨보셔야 해요. 둘째, 금리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 변동에 약한 주식들은 좀 조심하고 방어적인 포지션을 생각해야 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세계는 분열됐습니다. 강한 유럽, 중국과 약한 아시아. 이 구도를 보면서 내 포트폴리오의 지역별 비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시장을 뒤흔들 다음 파도는 과연 또다시 예상치 못한 정치 뉴스에서 올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경제 자체의 문제에서 터져 나올까요? 이 질문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속해서 시장을 지켜봐야겠습니다.